서울 서부지법은 전국 여러 곳에 있는 법원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서부지법을 습격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여기밖에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포함해서 여러 재판들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를 습격한다 혹은 난동을 부린다라고 했을 때는 국가적으로 지정돼 있는 헌법기관에 대한 난동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형법상의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래서 내란죄까지도 일단 이 혐의 차원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단정 드리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정도로 공격할 정도면 이제 국헌문란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법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고 보수층이 원하는 것이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할지 탄핵 심판 기각, 탄핵 반대에 대한 지지를 올리려고 한다면 사실 이런 폭동을 애비하고 음모하고 이런 것 자체는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지지도를 얼마나 떨어졌는지 결과가 안 나왔지만 네. 이건 사실은 이제 중도층에게 굉장히 우려를 낳게 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랄지 탄핵 반대에 대한 지지가 오히려 떨어지는 역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또 법적인 책임이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건물 도면 공유, 답사까지 이번엔 헌재 난동 모의 커뮤니티 수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로 쉽게 해서 쳐들어가자라는 취지의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들어갑시다라는 취지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건물 도면도 있었고요. 내가 답사 갔다 왔어요라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 여기 볼까요? 저희가 일부러 좀 뿌옇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보이면 안 되니까요. 다만 이렇게 굉장히 상세한 건물 도면도 자체가 그대로 이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더라. 안에 내부 구조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하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새벽 3시에 내가 갔다 왔어요 라고 하면서 글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했느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헌재의 담벼락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담벼락이 낮아서 마음만 먹으면 이거 넘어가기 쉬울 것 같은데요. 라고 글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런 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서부지법에서 분명히 난입 사태가 있었죠. 지금 수십 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헌재에서도 사실상 모의한 이런 정황이 헌재에 대해서도 모의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김수민 의원님, 그러니까 왜 미국 정치 갤러리라는 이 코너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답사까지 갔다 오고 도면도 공유하고 이건 실행 의지가 확실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네, 일단 실행 의지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있었는지 네. 또 얼마나 이것을 예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설령 이것이 실행 의지가 없었다고 해도 이렇게 글을 올리고 선동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행 의지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일인 거고요. 그리고 네. 굉장히 중대한 것이 이게 서울 서부지법 폭동 같은 경우도 도면 공유가 이루어졌는데 서부지법 사례보다 헌법재판소에 관련한 이런 어떤 난동의 기밀할지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서울 서부지법은 전국 여러 곳에 있는 법원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서부지법을 습격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여기밖에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포함해서 여러 재판들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를 습격한다 혹은 난동을 부린다라고 했을 때는 국가적으로 지정돼 있는 헌법기관에 대한 난동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형법상의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래서 내란죄까지도 일단 이 혐의 차원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단정 드리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정도로 공격할 정도면 이제 국헌문란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법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김수민 의원님 말씀은 이게 실제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선동만으로도 이건 충분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지금 선동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선동만으로 처벌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인 건지 그리고 만약에 실행 의지가 있었다면 미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실행 의지가 있었다는 판단이라면 미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좀 따져볼 내용이 네. 이게 과연 단순한 이제 특수공무 집행 방해랄지 이제 건조물 침입이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 사안은 이제 실행의 착수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수냐 기수는 실행의 착수가 된 이후에 네. 그것이 미수냐 기수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정도 사안만 가지고는 처벌하기는 어렵다. 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어떤 소요나 네. 폭동으로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면 죄명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때는 이제 예비 음모도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단순히 실행 착수가 없다 하더라도 네.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실행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의 어떤 준비 자체가 예비 음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죄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이제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수층에서 상당히 이제 강성인 사람들이 만약에 뭔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네. 그다음에 탄핵의 기각에 대한 탄핵 반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면 헌법재판소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헌법재판소의 심판 자체는 정치적인 재판이 약간 그래도 가미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명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보수층이 원하는 것이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지지랄지 탄핵 심판 기각, 탄핵 반대에 대한 지지를 올리려고 한다면 사실 이런 폭동을 뭐 애비하고 음모하고 이런 것 자체는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지지도를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결과가 안 나왔지만 네. 이건 사실은 이제 중도층에게 굉장히 우려를 낳게 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랄지 탄핵 반대에 대한 지지가 오히려 떨어지는 역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또 법적인 책임이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도를 올리려고 하면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평화적 방법, 그리고 논리적인 설득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이렇게 커뮤니티에 뭐 올라가고 뭐 이 침입하자 뭐 들어가자 이런 얘기의 취지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처벌이 받는 건 분명하고 다만 처벌의 이 경중 정도는 어떻게 깊이 들어가느냐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이건 역효과다. 목적하는 거에 반대되는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뭐 도면도 공유를 하고요. 뭐 직접 가서 뭐 담벼락이 높니 낮니 사다리를 뭐 이런 얘기까지가 지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초코퍼지 얘기가 나왔어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초코퍼지 입고일 2월 13일입니다. 입고 위치는 헌재 앞입니다. 입고 수량 넉넉하니 많이 찾아주세요. 언뜻 보면 초코퍼지 아이스크림이죠. 이 초콜릿 이 아이스크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초콜릿 아이스크림 무료로 나눠주나? 입고 수량이 넉넉하니까 많이 찾아달라는 거가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앞에서 나눠주니까 많이들 오세요. 뭐 이런 얘기인 건가 싶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김수민 의원님 이 뜻이 아니라면서요. 네, 얼핏 보면은 이렇게 과자 이름 같지만 네. 사실 미국의 어떤 영화를 보면 이제 숙청의 날이 있다고 해요. 막 자유롭게 막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것들이 용인되는 그런 퍼지데이라는 날을 좀 우회적으로 가리켜서 저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네. 2월 13일이라는 날은 결국에 다른 범죄들이 용인되는 날이다. 그날에 마음껏 뭔가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올린 것이고 실제로 그래도 보면 화교척살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이제 소위 최근에 떠돌아다니는 중국발 음모론,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뭐 이렇게 결탁이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이제 음모론에 따라서 결국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적이라고 생각되는 쪽을 습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왜 미국 갤러리에 올랐는가, 네. 미국 정치 갤러리에 올랐는가? 이 사람들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한국에서 자꾸 중국 관련 음모론 퍼뜨리고 심지어는 주한미군으로 무슨 누굴 체포해가지고 오키나와 기지에 있다 이런 네. 음모론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언짢아할 것이고 사실 친윤 시위대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한미동맹을 더 저해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친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 관련 음모론 이런 것들을 올리는 그런 공간으로 미국 정치 갤러리를 쓰고 있다. 이런 점도 같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초코 퍼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퍼즐이라는 것 자체가 숙청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영어 단어에.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한 영화를 빗대서 거기서 정말 무슨 정말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나왔었던 그런 하루에 이 일을 다룬 그 영화처럼 마치 오는 2월 13일 날 이 헌재 앞에서 뭐 뭔가 해볼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걸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